그래 안 가도 되는데 지금. 방금 우리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신원식 의원님과 우리 천안함 TF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국가유공자들에게 특히 천안함 포함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은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팔로우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보험포럼의 우리 김태열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관해서 조금 그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참 소홀한 것이 많았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 많이 빠졌구나. 우리가 관심을 조금 등한히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그 지적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어서 어떻게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그 성공 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하고 앞장서신 분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명예 긍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은 공동체 유지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런 걸 보면 확실하게 지킨다. 한 명의 병사도 마지막까지 그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끝까지 그걸 송환하려 하는 그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진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그동안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도 한편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당의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당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더 쏟았어야 되는구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존경, 보답, 보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공동체는 더 단단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심사 기준에 대한 보완과 그에 대한 충분한 새로운 대책들, 입법적 보완들을 하는데 우리 당이 우리 신원식 의원님과 우리 천안함 TF 의원들 중심에서 더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챙기고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분들의 뜻이 꼭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쁜 회의 일정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인사드리고 가는 점 늘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46기의 천안함 해군용사를 비롯한 순국 장병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합니다. 오늘 토론의 중점은 국가유공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합리적인 국가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김태열 회장님과 한국보험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폭침된 지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 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적대 행위와 군사적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안함 폭진과 같은 비극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유족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국가보훈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합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지금도 극심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생존 장병이 다수 겪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중증도를 따져가며 극소수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생존 장병 58명 중 28명이 이 장애를 사유로 국가유공자 심사를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불과 13명만이 인정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겨우 3명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올해 3월 초 황기철 보훈처장은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서해 수호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공연불에 그쳤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업무를 이행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장애의 고통과 생활고에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습니까?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장병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가보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국수 일선에서 꽃다운 청춘을 불태운 장병들, 그리고 지금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뜨거운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 분석과 입법 방향 토론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우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대한 토론을 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PTSD,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단어가 생소할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신에 각인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번 토론의 취지입니다. 저희 논리구조는 단순합니다. 군생활 중 다치면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몸이든 마음이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껏 PTSD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부상은 단순한 의지 부족이다. 그게 가장 어쩌면 우리한테 좀 잘못 각인되어 왔던 거죠. 의지 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로는 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종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한 휴전국가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국군이 걱정해야 될 것은 적군의 공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부상을 당해도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걱정은 최소한 우리가 들어줘야겠다는 게 이 토론의 취지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천안함 TF 일원으로서 또한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시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보훈포럼은 전국 최초로 교수, 의사, 보훈 전문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민간에서 최초로 만든 전국적인 단위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특히 군 복무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질환은 인정을 잘 해주는데 특히 정신 심리 질환은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1861년도 남북전쟁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즉 고향을 생각해가지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걸 보상을 그때 해줬습니다. 근데 한국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해 준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때 저희 학회에서나 저희 연구 논문이 아마 근거가 돼가지고 보상을 해줬는데 앞으로 토론회가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드립니다. 네.